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한편 내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국헌문란 행위라는 하나의 내란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내란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이상 내란 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행위, 즉 내란 집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내란의 각자가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법조인 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등원하였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일부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과 그 소속 인원들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적어도 20시 3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였고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으며 위 문건에는 군 내지 경찰이 투입하여 봉쇄할 여러 기관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병력 내지 경찰력 투입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위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직접 경찰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허석권과의 통화 직전 조지호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지호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어서 그 지시사항을 하달하느라 피고인과는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지호의 이 법정 및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통화 시간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지호와 실질적인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은 여러 언론에서 톡보로 보도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지호, 허석권과 통화를 하기 전까지 강원도지사, 서울시장 등 다수의 사람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정부종합청사에 도착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 주재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등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간부회의에서도 국회 상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석권과 통화할 당시에는 국회 상황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내란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국회 병력을 국회 및 본회의장에 위치한 국회 본관에 투입하여 한 지방에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이상 전체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내란 행위의 실행 착수 직전에 내란 집단으로부터 위 중요 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내란이 개시된 이후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구성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함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고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3시 30분